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나타날 직진남이 누구인지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또 특정 성별을 정해둔 거는 조금 더 성향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상대의 기본적인 성향과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나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성향이 더 두드러질지와 서로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직진남을 끌어당기려면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로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매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게 될 수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머리에 실루엣이 어느 정도는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카드 셔플 후에 선택을 하실 텐데요. 번호는 순서대로가 아니니까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무 멀지 않게 예쁜 사랑을 끌어당겨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에게 머지않아 직진해올 남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 성향에 대한 거고요.
이 사람은 남성이긴 하지만 되게 좀 감성적이고 섬세한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부성애보다는 모성애적 감정으로 나의 연인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하고 자기 것을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성향이며 상대의 감정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고 나빠질지를 초반에도 좀 금세 잘 캐치를 하고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입니다. 보통 남자는 뭐 그만큼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1번 분보다 더 섬세하고 민감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이 많거나 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걸 대놓고 아는 척은 안 하지만 눈치껏 좀 조용히 행동합니다. 그래서 1번 분의 감정에 공감을 되게 잘해주며 그렇다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뭐가 있을지도 깊게 고민해줍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 좀 약간의 감정 기복, 예민해질 때가 있고 생각이 많아서 그만큼의 고민도 많습니다. 섬세하지만 예민함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만큼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이공계 관련한 일 또는 개발자 관련한 직업을 가진 듯 보이는데 이 외에 좀 글쓰기라던가 그림 그리기 또는 음악 관련한 예술적 취미, 부업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좀 N잡러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가정적인 성향이라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거나 가족들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본인 집을 마련하는 데 꿈을 갖고 있어서 돈도 좀 착실히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보자면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좀 급하게 1번 분에게 직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좀 삐끗하고 계속 본인에게 감정을 좀 돌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노골적일 수 있지만 1번 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직진남이고 물론 상대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알고 나서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싶다, 뺏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자극이 되는 거죠. 좀 야망이 강한 사람이라 본인의 여자나 연인에 대한 소유욕도 좀 강한 사람입니다. 인성적으로 좋은 행동은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1번 분이 상대에게 엄청난 자극 상대라고 하네요. 또 상대는 1번 분보다 연하의 남성으로 보여지는데 1번 분의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느끼고 성공의식이 높은 상대방은 본인 일을 하고 그런 전문적인 모습에 반하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1번 분의 상황이나 의견을 크게 구하지 않고 좀 강압적으로 대시하고 처음에 분명 1번 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거절을 하고 단호하게 밀어내는데 상대는 계속 기다린다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든 계속 접점이 있는 환경의 사람이 될 수 있고 1번 분이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그냥 구애하는 메시지를 그냥 오게끔 방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애하는 연하의 남성이 있는 1번 분은 인기가 좀 매우 높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외적으로나 마음가짐으로나 이성에게 어필이 강하게 되며 좀 약간의 니즈, 절정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1번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모가 좀 더 드러날 텐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비밀스러운 성향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상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려는 야망이 커지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애보다는 일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에 1번 분이 조금 서운해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그게 연애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성공하고 돈을 그만큼 벌어야 내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만큼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고 멀리 나아가 결혼 생각,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 아래 계획한 자신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막 최수종처럼 매번 다정하거나 아내를 막 공주처럼 해준다거나 하진 않을지라도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본인 개인뿐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기 위해 버는 거죠.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빈도가 초반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연락 빈도도 그럴 수 있지만 만날 때만큼은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나지 않았을 땐 1번 분이 조금 헷갈리다가도 막상 보면 참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을 핀다거나 떠날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나를 떠나갈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설렘 폭발하고 알콩달콩 살아도 결국 감정 싸움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거나 그런 불안정한 연애와는 아예 다른 공기를 좀 머금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친구든 연인이든 지적을 좀 서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 이런 건 고치는 게 좋다며 사랑이 약간 잔소리로 좀 바뀔 수 있어요. 모성애적 측면이 그렇게 또 바뀌는 거죠. 평소 말을 길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합니다. 약간은 MBTI로는 T의 성향이 좀 강할 수 있어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예민하고 까칠함이 있으며 고민도 많은 사람이라 했듯이 연애가 안정될수록 그런 것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가끔 이 사람만의 시간, 휴식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땐 1번 분에 대한 감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너무 매번 붙어있고 연락하기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1번 분의 상호 교류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상대가 연하라 할지라도 본인의 사람을 보호하려는 모성애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듯이 1번 분을 좀 애지중지 케어하려고 하고 애초에 관계에서 헤어짐이라는 관점은 없고 그냥 잘 사귀고 오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을 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기 때문에 1번 분에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종종 물어볼 거예요. 오히려 1번 분이 굳이 말하면 조금 남성성이 보이는데 이것은 꼭 고정관념이라기보다도 더 당차고 상대를 가끔은 휘어잡기도 하며 관계에서 가장 주된 주도권은 1번 분이 잡고 있습니다. 결정에 있어서 1번 분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대는 좀 망설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반면 1번 분은 그냥 빨리 결정하자. 이걸로 해. 일단 선택해봐야 알지. 라면서 행동파에 낙천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괜한 걱정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다만 행동부터 나가다 보니 변덕이 좀 있고 일방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대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서로 속도를 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는 1번 분에게 다가올 땐 물론 강압적이고 좀 급하긴 했지만 만나고 나서는 나름 좀 느긋한데 1번 분의 본래 성향은 좀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서로 이 속도를 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반대로 어우러지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진남을 만나기 위해 1번 분이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과거의 인연을 잊고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과거가 아닌 직진남이 올 즈음 이미 만나고 있는 썸 타는 사람이 있었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어차피 직진남에게 갈 것이라면 괜히 여기저기 간보고 질질 끌기보다는 빠르게 기존 관계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덜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나고 나서 계속 전 연인에 대해 쉽게 잊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있지만 분명 전 사람에게서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행복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는 좀 훌훌 털고 새로운 사랑을 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번 분에게 머지않아 직진해올 남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며 연애를 한다면 어떨지 또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성향은 되게 활발한 성격이고요. MBTI로 치면은 좀 ENFP, ENTP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막 엄청 앞뒤 구분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 감정에 솔직한데 물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하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으며 자존감이 높지만 약간의 충동성이 보이고 말이나 행동에 대한 실수를 좀 고려하지 않고 우선 좀 내뱉고 보거나 행동부터 하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 소극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한 곳에만 머무르려는 사람들 또는 게으름쟁이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을 주며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분이 에네그니 성향이거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 쓰느라 좀 자제를 많이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틀을 깨고 과감한 행동도 해볼 수 있도록 이번 분에게 어떤 모험심이나 색다른 경험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너무 활동적인 해외여행은 삼간다거나 도박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늘 하던 활동 반경 내에서만 살아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혼자였다면 피했을 것들, 살면서 평생 안 해봤을 것들을 상대 덕에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는 그만큼 약간은 좀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고, 그래서 때로 욕을 좀 먹기도 하는데, 남 눈치를 안 보고 본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 좀 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성향이라서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프리랜서이거나 직장을 다녀도 상사라고 눈치 보거나 할 말을 못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정의 실현을 하려는 마음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는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했을 수 있어요. 물론 경력이 쌓일수록 이 사람은 아래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다만 공동체 의식이 좀 적다 보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본인 욕구에 따라 행동에 빠르게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매우 좋은 편이고 말빨도 세며 기가 센 사람이에요. 또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체력 덕에 성활동도 욕구가 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격 덕에 이성적으로는 플러팅, 설레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해서 이번 분을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번 분에게 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우선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다가오기보다는 상대가 이번 분에게 어떤 조언자의 역할로 먼저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소개팅이나 유희적 모임보다도 일적으로 관련된 사람, 자기계발적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또는 이번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는 오빠나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고 그래서 상대가 이번 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할 것이며 어떤 실수를 하거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거예요. 꼭 어떤 문제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취업 준비 중인데 그 부분 관련 조언을 구하거나 학업 관련 배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공통 일을 하거나 같은 직장 내 사람이라면 자문을 구하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상대는 이번 분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조언해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앞서 말한 본인의 좀 충동적이고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각인되었음에 기뻐합니다. 사실 자기 만족이 먼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마냥 행동만 하는 천진난만한 사람 같아도 그렇다는 건 자기 일에서는 또 나름 열정도 꽤나 높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기에는 매우 좋은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이번 분들은 오히려 그런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 상황 또는 과도기, 걱정이 있는 시기에 이번 분들을 일부 해방시켜주는 주된 조언자가 되어주고, 상대뿐 아닌 이번 분도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쩌면 무조건 일방적인 직진보다는 서로 감정이 피어오르다 보니 같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번 분은 좀 신중해서 이게 이성적 감정이 맞는지 그냥 도와줘서 잠시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닐까 고민을 좀 하지만, 그러는 사이 상대가 이번 분의 감정을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물음을 해오며 직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이번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모가 더 드러날 텐데요. 사실 앞에 말한 좀 겉으로 보여지는 기본 성향에서 막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모험적 성향이 강하고 충동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 오래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감이 부여가 됩니다. 사실 연애를 하면서 철이 드는 성격이기도 해요. 위에 말한 부분,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재미, 이색적인 경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연애도 좀 재밌게 해보자,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자, 이걸 같이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흥미로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며 연애를 약간 어떤 놀이나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분이 그걸 다 맞춰줄 만큼 에너지가 있을진 모르지만 얼결에 따라가고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보장합니다. 상대는 그만큼 홀리듯이 사람을 휘두르며 선택권을 주기보다 이미 결정 후에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게 이번 분에게는 다양한 경험, 재미 요소가 부과되니 나쁘진 않은데, 점점 자기 멋대로 한다, 나에게 의견은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때론 이 신난 좀 강아지를 좀 차분하게 시키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상대가 아는데 모르는 척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상대도 나처럼 즐겁겠지, 나랑 비슷하겠지 생각하는 천진난만한 강아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알려주면 학습이 되고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언행에 주의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더라도 연애하면 나름 어른스럽게 하려는 노력, 물론 이것은 더 어린 시절 연애에서 본인이 실수했던 경험을 토대로 주의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줄수록 열심히 배우려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통제하고 고치려 하면 그 부분은 좀 답답해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관계적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좋고, 사람 자체를 바꾸려 한다거나 개인 생활까지 너무 침범하면 연애를 지속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 또한 빠르게 이별을 결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예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연애할수록 상대는 점점 차분해지고 조용해집니다. 근데 이건 아마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드는 것도 있고 체력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분의 어떤 고요하고 차분한 면이 같이 어우러져서 중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번 분이 활발하다 한들 상대보단 덜할 거예요. 그래도 위에서 말했듯이 상대는 성적 욕구나 체력이 아주 좋아서 다른 성격이 좀 부딪혀도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쉽게 헤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초반에는 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시도한다거나 등등 일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이번 분의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좀 더 보면 이 두 분 관계도 비슷한 듯 정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앞서 말한 부분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분은 조금은 다크한 분위기가 있고
차분하며 고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생각이 많으며 종종 좀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상대는 비교적 좀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하며 오래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나서는 스타일. 그런 대신 변덕이 심하고 좀 일방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습니다. 물론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이번 분에게 좀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울감이 자주 온다면 상대는 이번 분을 좀 자주 웃게 하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너무 계획적이고 혹여나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막 망했어 이러는 이번 분이라면 상대는 뭐 삶은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뭘 그리 스트레스 받느냐 또는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기회는 온다 이런 식으로 이번 분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엄청난 뭐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이번 분에게 이런 정반대의 관점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라며 뒤통수 맞은 듯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쩌면 상대의 그런 면모는 마냥 철없기보다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진남을 만나기 위해 이번 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분의 나이를 떠나서 상대는 멀리 보면 약혼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얘기를 들으면 마냥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번 분에게는 조금 철없는 남성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모험심이 높다 한 것이고 알려주면 학습하여 나름 책임감이 개입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분의 장점은 상대를 알려주는 것, 상대를 중화시키고 차분함을 첨가해주는 것에 쓰이면 되는 것이고 상대 또한 이번 분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결핍을 강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약혼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러기 전에 지금 이번 분에게는 너무 연애만 목매고 찾기보다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모두 포함이며 어차피 상대는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곤란하거나 고민이 있다면 너무 혼자 앉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이러한 인연이 또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주변을 지켜보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운명의 직진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에게 머지않아 직진해올 남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지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카드 보시면은 되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부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부처님이라는 건 아닌데요. 다만 상대는 리더의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나 지위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말에 확신감이 들어찬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중간 이상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상대에게 무언가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교육 쪽에 종사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치면 부유한 편에 속하며 자신이 버는 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만든 것, 본인의 저작권이 있는 것을 배포하고 가르칩니다. 1인자이든 어떤 곳에 소속해 있든 프리랜서이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부성애가 매우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관대한 성향이 있고 너무 단호하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약간 의견을 물어보기 좋아하며 최대한 상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상대는 뭔가 생색내거나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길 원하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가 커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선물을 받아서 표현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제외하고는 말을 아끼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신비로운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늘 뭔가 똑같아 보인다. 힘든 것이 없나? 궁금해지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매번 기복이 있던데 한결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사람은 말보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거기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 창조력이 샘솟습니다. 아마 갈수록 예술 관련한 일에 점점 접목을 시킬 것이고, 애초에 예술 쪽에 종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그렇다 보니 조급하지 않고 평온해서 남들이 보기엔 과하게 느긋하다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 터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성향이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3번 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우선 상대는 아예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전부터 3번 분에게 감정이 좀 있었고요. 근데 아마 3번 분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감정을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고 잘 숨기며 포커페이스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옆을 좀 아른거렸을 수는 있지만 3번 분이 상대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상대는 3번 분의 외모에 가장 먼저 반했고 끌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가 3번 분에게 고백할 이유가 되진 못합니다. 외적인 것이 끌려서 마음이 가긴 하지만 아직 성격을 모르니까 오래 지켜보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외모를 아예 안 보진 않아도 외모보단 인성과 성격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지켜봐온 것도 있고, 또 그 사이 3번 분이 썸남이나 연인이 있을 때도 내가 방해하면 안 되기에 인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질투하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상대는 애초에 연애에 좀 여유로운 편이고 성견지명이 있다 했듯이 어차피 3번 분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남자들과 언젠간 헤어질 거란 생각을 했고, 그 시간 또한 상대가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고 3번 분이 사귀는 남자가 없을 때 직진을 해옵니다. 아마 3번 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고백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쌓아올린 탑이 있고 장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물론 약간 도도한 3번 분은 처음부터 넙죽 그걸 받지 않고 우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나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여 관계가 멀어지진 않고 상대는 이유를 충분히 말할 만큼의 시간을 가져서 다 말을 해주는 듯 보이네요. 이때 마침 3번 분에게 대시하는 이성이 좀 몇몇 있어서 경쟁자는 좀 있지만 상대가 결국 3번 분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3번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모가 드러날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천재성과 성견지명, 지혜로운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높은 확률로 3번 분과 나이차가 위로 많이 나는 남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연하나 또래에서는 느끼기 좀 어려운 성격적 측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오랜 기간 가져온 종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그런 악질적인 종교인이 아닌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 아래 본인이 좀 차분하고 고요해질 수 있으며 지혜로운 마음가짐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3번 분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며 마치 3번 분에게 상대는 인생의 선생님과 같은 인연이 됩니다. 나이 차가 난다고 꼭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3번 분이 유독 배울 점이 많고 내가 자극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상대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본인 일만 우선시하지 않고 봉사활동, 이타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 부분에서도 같이 봉사나 기부를 하고
3번분도 점점 이타적인 성향이 좀 강해집니다. 애초에 3번분이 상대를 닮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를 따라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약간 남자친구지만 좀 롤모델처럼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공상만 하는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엄청난 회전이 있고 남들과 다른 경로로 가는 천재성이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꿰뚫어 보는구나. 그래서 개인 일, 사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늘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나름 천사와 악마가 왔다 갔다 하며 편안했다가 예민하고 까칠해졌다가 생각보다 좀 자주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걸 또 3번분에게 막 티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상대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속을 모르겠다면 이런 성향을 미리 좀 파악해두면 좋아요. 지금 표정이 없거나 말이 없다면 본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중이려나 절전 모드를 켜둔 것일까? 라며 옆에서 지켜보고 체크를 해주세요.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면 그동안 자신을 그냥 두던 사람들과 달리 나의 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라며 감동하고 조금씩 말과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마음은 깊은 바다지만 밖으로 나오는 표현 자체가 크진 않아서 덜 친하게 느껴진다거나 아직 이 사람을 모르겠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만 미리 잘 파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번 분의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보면 서로 매우 사려 깊은 성향이라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커플로 보여집니다. 둘 다 조용한 편이고 사려 깊지만 한쪽은 약간 예민한 성향이 있고 한쪽은 예민하더라도 잘 숨기고 평화주의자적인 성격이에요. 딱 봐도 후자가 상대방일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거의 싸우지 않고 오래 만날 가능성이 높고 남들이 보기엔 둘은 무슨 재미로 만나나 저렇게 조용하고 하는 활동도 막 액티비티 같은 것보다 분위기 좋은 조용한 음식점이나 카페를 좋아하고 여행을 가도 뭐 휴양지나 레트로한 곳을 주로 가게 됩니다. 또 실제로 너무 신식, 첨단적인 것보다 옛것을 좋아하고 정치 있는 거리들을 거니며 산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문화생활 취향도 비슷해서 아주 좋아요. 다만 상대는 본인의 외모 관리, 옷 입는 것, 전체적인 것을 섬세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돈도 또 적게 벌지 않으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에 비싼 것을 좀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버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3번분은 사치하는 듯 보이고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상대에게 그 부분을 말해도 부딪히지 않고 경청해 줄 것이지만 크게 지장이 있는 소비가 아니라면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쓰는 만큼 자신의 연인에게도 큰 선물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미적인 것, 패션 액세서리나 옷, 명품 등을 사주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3번분은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모를 상대는 더 매력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진남을 만나기 위해 3번분이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에서는 상대는 이성을 볼 때 기준이 높았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그런 만큼 엄격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3번분이 좋기 때문에 직진해오는 거지만 3번분이 상대를 존경의 대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듯이 3번분이 어떤 나쁜 습관, 나태하거나 게으른 모습은 상대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감정적 모습을 자주 보이면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약간 사람 보는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없이도 상대는 오래 3번분을 지켜보다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특히 만나서는 자연스레 3번분이 상대와 닮아가고 나쁜 습관이 줄어들고 사람 자체가 좀 맑아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만나기 전보다는 만난 후에 마인드셋이 바뀌는 거죠. 상대방은 3번분의 전체적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번 분에게 머지않아 직진해올 남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향적인 부분보다 외모가 좀 먼저 보이네요. 이 사람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진한 이목구비보다는 선이 곱고 피부가 깨끗하며 약간 도도한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트렌드한 룩, 브랜드에 대해 수집을 하고 그런 아이템이나 스타일 위주로 착장을 합니다. 사치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갖고 싶은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돈을 모아서 사고야 마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성격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사실 밝고 쾌활하기보다도 그냥 무던한 거죠. 딱히 상대의 기분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없고 자신에게 엄격하지도 않아요.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나 전문 직종이 있다면 그것에는 집중도가 높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크게 화내지 않고 넘어가는 편이며 쉽게 의심하거나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바운더리 안의 사람이든 아니든 공평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본인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이든 지인, 연인 상관없이 자잘한 실수들은 넘어가주며 어쩌다 큰 실수를 해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편이라 용서해주는 그릇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당연한 줄 알면 과감히 손절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4번 분에게 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지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알기보다는 가깝고 나름 자주 보는 친한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더라도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사람, 동창이어서 오랜 기간 연락도 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 등 서로 교류해온 시간이 길며 편해가지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친한 지인으로 시작된 관계라 4번 분보다 상대가 먼저 이성적 감정이 떠올랐음에도 티를 내지 못하고 괜히 고백하거나 사귀면 영영 못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 같은 게 있어서 이 관계로 그냥 좀 두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연락하고 볼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도전을 해야 하나 싶었을 거예요. 만약 고백했는데 4번 분이 우린 친구 사이가 낫다, 미안하다라고 거절을 해버리면 더 어색해지고 오히려 점점 보기 어려워질 텐데 상대는 그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성적 감정은 티내지 않고 동성 친구 대하듯이 좀 일부러 오버를 했을 수도 있고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고 눌러왔던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상대는 자기 울타리 내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4번 분에 대한 감정이 커져갑니다. 이제 본인이 그냥 두고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친구로서의 연락 빈도는 상대에게 너무 아쉽습니다. 연인으로 더 자주 보고 싶고 자신의 설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만 엄청 가까운 시일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4번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연애할 생각은 있는지, 나에 대해 혹시라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4번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모가 더 드러날 텐데요. 본래 성향에서 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보다 내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굉장히 자상한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 자상한 것이 당연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약간 시크하고 무뚝뚝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선 위에서 말한 것은 두루두루 만인에게 평화주의적으로 대하고 크게 감정 싸움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누가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다들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호감형인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인싸까지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사귀며 마당발이 되고 싶은 욕구도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믿음이 가고 편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비슷하게 대하며 보일 듯 말 듯한 선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는 되게 가족처럼 챙겨주는 자상함, 다정함이 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인에게는 여자친구더라도 이미 아내가 된 것처럼 대합니다. 아마 4번분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다정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다니 감동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본인 연인에게 예측 못하는 날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갑작스런 선물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좀 진부한 것보다는 가능할 것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 티켓을 예매하고 가자고 하던가 4번분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집 앞에 차를 가져와 밤바다를 보러 드라이브를 해준다던가 직접 만들거나 그린 작품을 선물로 준다던가 평소에 4번분이 좋아하던 것인데 구하기 어려웠던 것을 구해주거나 조금은 색다르고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다만 하나 유의점은 만나는 동안에는 정말 자기 사람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함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 울타리에 있던 사람이더라도 서로 감정이 계속 부딪히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갑작스런 손절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수를 타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몇 번 용서했던 순간들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갑자기 떠나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주는 것만큼 고맙다는 표현과 보답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과 4번분의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보면 사실 두 사람은 성향이 매우 비슷한 편이에요. 위에 말한 상대방의 성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보여지는 성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선 서로 전혀 한눈 팔거나 다양한 이성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지만 은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요. 서로 보수적이고 내 연인을 거의 아내나 남편처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정의 목적뿐 아닌 서로 같이 성장하고 커리어적으로는 도움되는 것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꿈꿉니다. 실제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 같이 독서를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예술작품을 보며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하고 평론을 해본다던가 같이 미래에 도움될 클래스를 신청해서 듣고 아니 운동을 같이 시작해서 인증을 하며 서로 시너지가 되어준다던가 연인인데 마치 사업이나 업무 파트너 같은 관계처럼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 내 동료로 시작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렇다 보니 조금은 서로에게 원하는 기준선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 삐끗한다 싶으면 부모처럼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성향은 비슷하지만 본인이 하는 것에 잔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편은 아닐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위한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저 가끔은 부족한 면도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예뻐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진남을 만나기 위해 4번분이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에 말한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면 그 사람이 4번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는 게 좋습니다. 나를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 과연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는 지금 4번분과의 관계를 그르칠까봐 용기를 당장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번분이 조금 알아주거나 틈을 준다면 이 고백을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4번분도
상대가 고백했을 때 기분이 좋고,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어도 결국엔 행복한 마음으로 승낙할 테니까요. 지금 또 외로움에 이 타로를 보러 오셨다면 너무 뒤늦게보다는 머지않은 시기에 사랑을 시작하면 스스로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애정을 나눠도 모자르실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지 캐치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더라도 은근슬쩍 떠보면 상대도 아니 왜 4번분이 이런 질문을 하지? 4번분도 나에게 이성적 감정이 생긴 것일까? 라며 밤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획을 빠르게 가동시킬 겁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확인만 하면 이미 서로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아서 어색하지 않고 빠르게 깊은 연애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굳이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부러움을 살 거예요. 인생일 때 오랜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5번 분에게 머지않아 직진해올 남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바로 보여지는 특징은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사업가 대표만큼 나이가 많거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성공해서 강남에 집을 사고 차는 드림카를 몰며 부모님을 호강시켜 주려는 큰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결혼해서 아이들에게도 아쉬움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성향이 있지만 막상 이 사람은 자기 욕심,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결혼을 빨리 할 수는 없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눈이 좀 높아요. 외적인 것도 많이 보는 편이고 본인을 좀 서포트해주고 내조해주기를 바라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자기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주기를 원해요. 본인 혼자 힘으로 생활비를 다 벌 수 있는 위치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부장적인 성향은 아니며 그저 본인의 바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 일과 성장,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즐겨 하지 않고요. 직장 일 이렇게 반복을 하거나 인간관계 또한 일적으로 엮인 사람은 넓기도 하고 그런 관계는 본인 밥줄이 걸린 일이기도 하며 사업의 일부이니 보긴 하겠지만 개인적 친분은 너무 많이 두지 않고 가끔씩만 만납니다. 그리고 헬스 같은 것도 꾸준히 다니면서 자기 관리도 소홀하지 않아요. 개인 삶으로 보았을 때는 갓생을 산다고 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5번 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좀 보면 우선 두 사람은 소개팅이나 맞선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먼저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찾아보다가 5번 분이 생각이 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던 사이에서 직진을 해온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형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입니다. 다만 상대는 원래 소개팅을 즐겨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특히 본인 일을 하다 보니 연애는 한동안 오래 쉰 편이고 이제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선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소개를 받아보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만나면 결혼 생각으로 만나고 싶다. 이제 가벼운 연애는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괜찮은 사람이 바로 5번 분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고 상대는 5번 분에게 뭔가 운명의 감정에 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보고 결혼을 생각해보기에 매우 성숙하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고 가치관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막 얼마나 버는지 집이나 차 이런 거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에겐
본인이 가진 것들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연인이 될 사람은 정신적으로 통하는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5번분에게 그 호감을 느끼게 되고 직진을 해오게 됩니다. 다음엔 또 언제 만나는지,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 어디 가고 싶고 뭘 먹고 싶은지도 자세하게 물어볼 거예요. 5번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되는 상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또 연애도 오래 쉬었기 때문에 나름 외로웠고 이젠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5번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면모가 더 드러날 텐데요. 바로 위에서 좀 겉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난 모습과 다르게 은근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동생 같고 어리숙한 면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철없는 느낌이 아니라요. 애교도 부리고 5번분을 좀 웃게 해주기 위해 아재 개그를 친다거나 농담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사람도 본인의 연인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원활한 소통, 대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서 좀 즐겁고 재밌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며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이나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연인과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장 힐링받는 휴식처는 바로 연인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어른의 면모, 일 잘하는 모습, 야심과 계획가의 모습들을 한껏 드러내다가 5번분과의 시간에서는 어깨에 기대고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때 당황스러웠고 이런 식으로 넋두리들을 투정 부리듯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당한 선으로 하기 때문에 5번분에게 힘들 정도로 감정을 쏟아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5번분은 상대 첫인상보다 이런 면이 인간적이고 다른 측면을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매력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5번분은 그런 상대에게 모성애적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5번분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건 불변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아는 것이 매우 많아요. 재밌는 얘기든 상식,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대화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5번분이 딱히 할 말거리가 없어도 상대는 5번분의 관심사까지 잘 공부해와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거리를 만들며 또는 5번분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아주 빠삭하게 알려줄 거고 재밌는 이슈나 뉴스 소식까지 대화 테마에 넣어서 얘기할 겁니다. 최대한 연인과는 재밌고 즐거운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연인에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5번분의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좀 더 보면 두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선 돈을 차곡차곡 많이 모아서 누구보다 빠른 나이에 안정권에 접어들고 싶고 결혼도 너무 늦지 않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러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도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위에 오르길 바라지만 여기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상대는 아내가 내조하고 집안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5번분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끌어올린 커리어가 있다면 결혼하면 그걸 좀 내려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다. 물론 5번분이 막상 나중에는 사회생활보다는 집에서 일하고 남편을 챙기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성 1인자로서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이 사람과의 영원한 관계에서는 꺾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돼요. 물론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 독립성이 있고 각자 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받고 그 대신 각자 선이 있기에 침범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 합니다. 자존심이 센 편이고 서로 그런 걸 알아서 최대한 조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엄청 친구처럼 편하고 서로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웃긴 모습이나 천진난만한 장난을 치고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진남을 만나기 위해 5번분이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5번분은 지금까지 연애는 무슨 이러면서 일만 하거나
본인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바쁘게 살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개인 생활로 벅차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주변 지인이 소개를 받을지 물어보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연애를 휴식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하면 치유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휴식을 취하듯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본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는 것은 물론 매우 멋진 일이고 그것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연애에 대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주변에 소개받고 싶다고 어필을 해보세요. 돈을 벌고 자기 만족도 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과 함께 살아가야 행복하며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돈만 많이 벌고 너무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항하지 말고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열정적인 사랑을 향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